그 유명한 이제 패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일단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 홈레이 왕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 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코티케이션 필요한 경우에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루나 여러 가지 스테빌러티를 위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을 위해서 티타늄 메쉬나 블록본 같은 것들을 저는 병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케이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페이스 크리에이션 또 메인티넌스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블록본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볼 건데요.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려고 하는데 초기 고정이 안 나오거나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방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얇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만들려면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한 케이스도 있고 또 허리존탈한 케이스도 있고 컨바인드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너스하고 버티컬한 문제가 있는 거, 사이너스하고 이 팔라탈 쪽으로 호리존탈한 문제가 있는 경우 상악 전체 발치하고 조금 이제 버티컬로도 올리고 레비알로도 와야겠죠. 그래서 이때 버티컬로 올리려면 그냥 상식적으로 스크루를 버티컬로 박아서 블록본 고정하면 되고요. 이게 텐팅 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크루가 하는 게 아니라 블록본 자체가 텐팅 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팔라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팔라탈의 두꺼운 티슈가 눌러서 그 본그라프트가 눌리지 않거든요. 블록본을 넣어주면요.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고요. 여기도 내가 약간 버칼로 그리고 코로날로 올려가지고 케이스를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위는 파티큘레이트 본 넣어주고 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다 덮어주고요. 고정을 잘 시키고 이미디어트 케이스에서 구멍이 좀 크면 팔라탈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6, 7개월 됐을 때, 7, 8개월 됐을 때 버티컬로 올린 케이스, 호리존탈로 올린 케이스, 또 뭐 컨바인드 케이스에서 충분한 양의 골을 형성할 수 있었고 임플란트도 성공적으로 충분히 잘 심을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정도 됐는데요. 다 크레스탈 본로스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로 접근했던 케이스들이고요. 만약에 인스톨레이션 패스가 내가 좋게 가져갈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힐링 포텐셜이 굉장히 강한 사이트에서는 동시 식립을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블록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티슈 매니지가 가능하다면요. 왜냐하면 임플란트 신고 블록본 넣고 이것저것 다 넣는데 실패하면 무지막지한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을 때 이런 동시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들 동시 식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자한테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이 골프 강사인데요. 여기 스윙할 때 어떻게 뭐 강습생을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 시즌만 끝나고 오면 이들이 망가져요. 저쪽 임플란트 하고 나서 또 여기 이렇게 망가져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컬한 케이스, 호리존탈한 케이스, 여기 상악, 여기는 하악, 여기서는 이쪽이 하악이요. 보면은 일단은 임플란트를 제가 원하는 방향에 심을 수 있으면 심어요. 일단 여기는 2개를 심었고 여기 2개를 심고 여기도 2개를 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버티컬로 올라와야 됐거든요. 버칼이요. 그래서 블록본을 약간 상방으로 돼서 고정시켰고 요 뒤에도 버칼 쪽으로 블록본을 해서 스페이스만 만들어 줬고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스크루로 고정을 시켰어요. 블록본을. 그러면 이 블록본을 고정을 시키면 버티컬로도 스페이스가 형성이 되고 이게 10mm거든요. 그럼 한 4.5에서 5mm 임플란트를 심으면 정가운데 심어주면은 버칼 링구알로 2mm 이상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2, 3mm 공간이요. 여기다 파티큘레이트 본 넣고 컬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주면 깔끔하게 케이스가 끝나죠. 그래서 7개월, 6, 7개월 지났을 때 상하게 굉장히 많은 본이 형성이 되고요. 버칼로. 코로날로도 수직적으로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충분한 양의 골이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마무리, 1년 만에 마무리됐고, 1년 됐고요. 마무리된 지. 그리고 이 케이스는 오픈바이트 케이스라서 교정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스크루로 고정하는 방식 대신에 우리가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그 블록본을 고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하악에서 요 하악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플랩을 열고 픽처 3개를 식립을 했어요. 한 3, 4mm씩 이제 스레드가 노출됐거든요. 이 사이에다가
블록분이 비싸니까 이거를 그냥 끼워 넣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가지고 넣어서 버커링 구알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수직적으로도 스페이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파티큘레이트 본을 넣고 퓨처를 해줘서 이렇게 본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케이스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치료과 의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많이 만들고 있어요. 되지도 않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우 조건에 따져가지고 웬만한 치아를 적절한 시간에 빼주는 것도 치료라고 생각하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케이스도 블록본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임플란트 본링 테크닉이라고 이런 자가골 하악 그 친 부위에서 자가골 블럭에다가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 꼽아서 심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이 1cm, 1cm이기 때문에 가운데 정 가운데에다가 4.5에서 5mm짜리 임플란트를 심으면 양쪽으로 2mm 이상의 본이 남거든요. 그래서 리시피언트 사이트를 본 프랩을 하고 픽처를 이용해서 블럭본을 고정을 시키고 파티큘레이트 본 넣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고 5개월 뒤에 충분한 양의 골이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컨 서저리 하고 최종 마무리를 아까 엑스레이처럼 해드렸던 거고요. 이 케이스도 2년 정도 됐는데 잘 사용하고 있고 마지널 본 로스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뭐 대강 블록본을 사용해서 케이스를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주 무지 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은 블록본 하나를 사용하기도 힘들고 티타늄 메쉬를 여기 다 넣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호리즌탈한 케이스, 컴바인드 케이스도 있고 버티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록본이 들어가면 저 생각에는 블록본이 하나의 최종 본이 형성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월은 3월이 되는 거고 3월은 4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여기는 이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 못 찍었는데 블록본 여기다 댔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리프팅하고 블록본 대고 그다음에 티타늄 메쉬로 마무리하고요. 여기도 블록본 대고 여기다가 본그라프트하고 티타늄으로 모양 잡아주고, 여기도 블록본으로 하나 대면 월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기대가지고 티타늄 메쉬를 덮어주면 되죠. 그리고 블록본을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는데 아까 그 티타늄 메쉬가 플랩을 찢어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티타늄 메쉬의 변형 부위를 꼭 감싸주면은 이런 식으로 감싸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데도 막 수술하려고 뭐 8개월도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7개월 됐을 때 충분한 양의 본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임플란트를 다 심어주고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주 큰 디펙트 같은 경우는 블록본을 사용하고 파티큘레이트 본과 콜라겐 멤브레인과 그리고 티타늄 메쉬 계열의 제품들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씩 다 됐는데요. 마지널 본 로스는 없고요. 아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2년이 아니라 이제 3년이 됐거든요. 3년 정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케이스를 할 때는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가 중요하고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블록본 하면서 사이너스하고 버티컬로 블록 올리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플랩이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까지 3케이스 정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 긁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안 좋은 게 아다리가 맞아버리면은 이렇게 그럼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티타늄 메쉬 다시 넣고 GBR해서 케이스는 마무리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케이스도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오신 분이고, 이 케이스를 이제 힐링을 시킨 다음에 플랩을 열었을 때 임플란트 뺀 자리에 무지 많은 디펙트가 형성이 되거든요. 블록본 되고 파티큘레이트 본 되고 버커링 구알로 흡수성 멤브레인 되고, 이제 이게 열리면 안 되니까는 CT 그라프트를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키고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CT 그라프트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콜라겐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제품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기도 해요. 특히 여기 이제 6번 발치를 하고 상당히 많은 디펙트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를 어쨌든 심고 그 다음에 본그라프트를 하고요. 멤브레인 됐죠. 서클 리프팅 했고요. 크레스트 어프로치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무지 많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어떤 뭐 콜라겐 그라프트나 콜라겐 머티리얼 같은 걸로 대주고 수출을 하면 뭐 2, 3주에 대부분 아무는 것 같아요. 2주 정도부터 잘 아물고요. 4주 정도 되면은 안전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캐나인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면 루트 컨투어링을 하고 CT 그래프트로 루트 커버리지를 먼저 해주면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덮을 수 있기 때문에 발치하고 블록본 넣는데 약간 쪼개졌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다 이건 깨졌는데요. 완전히 깨지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고정시키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고 CT 그래프트 해서 한 번 더 덮고 여기 발치하면서 직접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예요. 임플란트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루트 커버리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케이스에서는 슈퍼피셜 레이어 스프레스키니스 플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풀 시퀀스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셜로우 베스티뷸이다 또는 딥 베스티뷸이다에 따라서 그리고 많이 당겨와야 되는 케이스는요. 많이 당겨오면 그냥 많이 당겨오면 근육이 딸려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아래 하치조 신경이라도 있으면 케이스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근육 상방에서 뮤코자를 따라서 다이섹션을 해서 나가면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도 많은 양의 플랩을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방의 플랩만 얇아지지 않으면 문제없이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랩을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테크닉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쉽고 컴플리트 커버리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텐전이 없고요. 머슬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이 적어요. 그리고 서지컬 트라우마도 적고요. 다만 이제 플랩이 얇아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임플란트 빠진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의뢰돼서 오면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이제 그 어디 병원에서 왜 CT 찍은 거 있잖아요. CD 들고 오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일단 CD 들고 오면 이거 되게 어려운 케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티컬로 나가고 바로 밑에 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긴 포기했고요. 이 뒤에 이제 임플란트 뺀 자리 있고요. 그래서 뭐 4mm 정도, 4, 5mm 정도 남은 데에다 뭐 하기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다가 버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플래시크니스, 슈퍼피셜 레이어 스플래시크니스로 근육 상방에서 뮤코자 따라서 다이섹션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링구알은 통법대로 링구알에 릴리징 이시전 해서 링구알 플랩 당겨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본 들어가나 보고 아까 말했듯이 임플란트 본 링 테크닉을 응용해서 여기다 임플란트 심어주고 이니셜 스테빌러티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본 GBR 플레이트로 고정을 해서 이니셜 스테빌러티를 줬습니다. 여기 보면 블록본 있는 자리가 이렇잖아요. 본 덴시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이렇게 본 덴시티가 굉장히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앞에 스트레터직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 하고 힐링이 다 되면 이제 좀 이게 라디오 패서티가 좀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 커스터마이즈 어버터먼트하고 케이스 마무리했던 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프트 티슈 매니지를 하면서 블록본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케이스들, 뭐 일리학본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도 그런 전신마취 수술 없이 약간 조금의 팁만 사용하면 그냥 국소마취하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케이스들은요, 선생님 톡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했던 그 본그라프트 머티리얼하고 콜라겐하고 섞인 거 밑에 받쳐가면서 하면 픽처 상방에서 충분한 두께의 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들 사이즈 디펙트 같은 경우는 블록본을 사용하시던 단독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타늄 메쉬나 또는 티타늄 플레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모양 잡아주고 파티큘레이트 본그라프트하고 흡수성 멤브레인 덮어서 해결하면 되고요. 아주 큰 디펙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좀 창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래도 알로제닉 블록본이 남의 거니까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그 알로 플라스틱 블록본 머티리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번 써봤는데 이 케이스도 뭐 본 형성되는 거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서 경우에 따라서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릴리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환자분도 당기니까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그 오스모틱 티슈 익스펜더 뭐 이런 것처럼 티슈 익스펜더가 나와서 우리 구강 내에서 좀 더 쉽게 수술할 수 있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직 세라피를 잘해주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증례인데요. 제가 스케일링하고 루트 플래닝하고 플랩하고 메인티넌스 하면서 교정 없이 이렇게 마무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하시면은 힘든 케이스들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우리 기본적인 진료 잘 하는 게 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을 수 있겠지만은 저도 두세 케이스 정도는 실패한 증례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술식일수록 실패할 때 또 많은 재료가 들어갈수록 실패했을 때 선생님들 고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환자에 대한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고 재료들이 비싼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경영적으로도 선생님들한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증례를 많이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블록본 그라프트를 하던 아니면 그 티타늄 메쉬 같은 재료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플랫 매니지가 잘 되어야 합니다. 블록본을 릴리징 이시전을 먼저 하고 상황을 봐서 블록본을 까는 게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GBR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내가 플랩을 만들어 놓은 릴리징 이시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판막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양만큼만 넣어주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플랩 매니지를 하려다 보면은 못 덮으면 그대로 실패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플랩 매니지가 돼서 그 플랩이 덮을 수 있는 만큼의 본을 넣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본을 까기 전에는 항상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플랩이 너무 얇은 부위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플랩 테어링이나 또는 치유 후에도 뭐 2, 3주 후에도 이렇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블록본과 관련해서는 이 블록본이 꼭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들을 선생님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블록본을 안 써도 되는 케이스에 억지로 블록본을 쓰다 보면 플랫 매니지도 안 좋을 뿐더러 또 그 본 자체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서 상당한 부분에 디펙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가 안 닦이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응증을 선생님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또 저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나서도 걱정이 많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따라 하셨을 때 반드시 성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원 드리고요.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가장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증례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티타늄 메쉬하고 블록본을 같이 섞어 쓰는 증례들은 결국은 방법이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GBR 술식에 대한 원칙들을 선생님들이 지키려고 하시고요. 그 이외의 거는 약간 창조적인 선생님들의 발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료를 임하시면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손에 익는 훌륭한 방법들도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식을 많이 성공하신 선생님들은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